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감사 무결성에 대하여 흠집을 내려고 많은 민주당과 친한 비영리 재단 법인들이 이에 가세를 하여 선거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켄 버넷 전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사가 지난 금요일날 시작된 이후에 수십만 표가 이미 감사가 끝났으며 앞으로 200만 표에 달하는 모든 표를 감사하기에는 5월 15일까지 시일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로스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라는 비영리 재단 법인을 비롯하여 서너 개의 비영리 재단 법인들이 이 선거감사에 대한 무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선거감사 기계와 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이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단은 이 감사를 멈춰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현명한 재판관이 오늘은 그 TRO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TRO라고 하는 건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하여 일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하여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여 계속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단 법인 중에 특히 조지 소로스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는 FOIA를 이용하여 이 일시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라고까지 요구하며 여러 가지 감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FOIA라고 하는 것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라는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도중에서 멈춰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감사 무결점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감사를 멈춰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코로나 백신 알약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파이저 제약회사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는 먹는 코로나 백신 알약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늘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자동차 운반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장 케리를 즉시 사임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지난주 장 케리 기후대사가 이란을 방문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대부분이 장 케리가 또 오바마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극비 정보를 이란에 넘긴 것으로 추정하면서 즉시 장 케리를 사임시켜야 한다고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 케리 기후대사는 이란에 이스라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 케리의 과거 행적을 들어서 그를 즉시 기소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의 정보를 이란에 넘겨서 이스라엘의 많은 인텔들이 이란에서 검거가 되고 또 이라크에서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외무부 장관과 아주 절친한 사이로 장 케리가 항상 둘이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누설한 것이 이번에 영국의 한 매체에 의하여 그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에서 지금 장 케리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자바드 자리프에 의하면 장 케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자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오늘 뉴욕타임즈가 그간에 갖고 있던 비밀 파일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빅테크에 의한 언론 검열이 말썽이 날 때마다 항상 주정부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적인 회사의 권한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오늘 주디셜 워치의 탐 피튼이 밝힌 바에 의하면 주 공무원이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주디셜 워치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그들이 주장하였던 사적 권한이라고 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던 말이 말짱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과 빅텍의 사주들이 결탁을 하여 모든 사실을 은폐를 하며 같이 공모를 하여 언론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국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동안 대미 무역량이 증가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133.4%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선우가 바뀌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그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셰일가스 정유소들이 지금 문을 닫고 또는 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지금 가솔린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예대 기준으로 지금 4불 40, 4불 50을 하고 있는 휘발유 값이 올여름이 되면 5불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거꾸로 지금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셰일가스를 금지하기 이전에 먼저 일반적인 전기나 모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함에도 먼저 셰일가스를 금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니 전도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지금 보석 중인 여성이 법정 모독죄로 구속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레이첼 파월은 DC 지방판사 로이스 램버트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그 보석 허가 조건에는 공공장소에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파월이 회사 직장 동료와 찍은 사진에 이렇게 망사로 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것이 법정에 알려지자 로이스 판사가 분노하여 당장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속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자 부랴부랴 레이첼 파월은 변호사를 통하여 해명을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로이스 판사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을 가지고 많은 장난을 놀고 있는 재벌들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4월 26일 날 테슬라의 1사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상한 숫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판매 수익금 1억 100만 불이라는 순이익 계정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해명을 들어보니 15억 달러어치를 사고 그 다음에 2억 7,200만 불어치를 팔아서 1억 100만 불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한마디에 따라서 춤을 추는 비트코인이기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15억 달러어치를 사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서 한때는 64,000불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54,00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다음에 곧장 그것을 팔아치워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초화판 회의를 진행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BLM 지도자들입니다. 패트리샤 큘러라고 BLM의 공동 설립자가 이번에 교도소 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말리부에서 초호화 회의장을 빌려서 하루 저녁에 26,000불을 써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초호화판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지역 언론들이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체파리를 넘어서 재소자파리까지 하고 있는 BLM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